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노출입니다. 익스포저 노출. 우리가 카메라에 있는 기능의 대부분이 노출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설정된 기능들이다라고 제가 어떤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노출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노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에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구도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노출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정 노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적정 노출이 뭡니까? 제대로 맞은 노출이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적정 노출도 원래 주관적인 노출이 적정 노출이지. 이건 이렇게 맞아야 된다, 저건 저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의 노출은 적정 노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에 대한 개념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 있고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 있다라는 얘기고, 기계적인 적정 노출을 알아야 주관적인 형태의 적정 노출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노출을 잡고 그 다음에 사진가가 원하는 형태로 빛의 조절해 주는 게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노출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진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노출이고, 우리가 그 고가의 카메라에 있는 특히 디지털 카메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의 대부분이 노출을 조절하는 기능들이다라고 보면 전혀 틀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노출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감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감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도를 알고 그 다음에 셔터하고 조리기의 기능만 알면 카메라의 기능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의 때마다 수차례 반복했던 내용인데, 이 셔터하고 조리개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또 카메라가 원하는 노출을 맞춰주는 게 적정 노출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캐논 카메라 샘플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 위가 요게 조리개 숫자고요. 아래가 이 셔터 스피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하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제가 그냥 커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고요. 아래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빛이 덜 들어온다는 소리고, 플러스 쪽으로 요 커서가 가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를 조절해서 요 커서가 이 중앙에 오게끔 해주는 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리개 다이얼을 돌리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이 커서가 중앙에 오게끔 해서 찍으면 이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다.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좀 더 밝은 사진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요걸 갖다가 플러스 3분의 1 아니 플러스 3분의 2나 아니면 1쪽으로 돌려놓으면 일반적인 기계적인 적정 노출보다는 좀 더 밝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아니 나는 좀 사진이 진하고 묵직해야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계적인 적정 노출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다이얼을 바꿔주면, 요 커서를 옮겨주면 사진이 노출이 부족이 되면서 좀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절해 주는 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셔터에 대한 개념이나 조리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조절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수많은 카메라의 기능이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 제가 요즘 그 각 브랜드별 카메라 사용법을 그 메뉴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도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 말도 복잡하고 힘들고 또 기능도 너무 많고 한번 사용 설명서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해두고 잠깐 돌아서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복잡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기능들을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리기하고 셔터만 내가 조절할 줄 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 찍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셔터하고 조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셔터하고 조리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셔터 스피드는 뭡니까? 지금 우리 카메라에는 일반적으로 후지 카메라 빼고는요 저속 셔터가 30초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초,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 카메라에는 1, 4, 8, 1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분의 1초라는 얘기입니다. 분의 1초. 분의 1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장 30초에서 최고 요즘은 어때요? 8천분의 1초 아니면 일반적인 4천분의 1초 이 정도까지 또 되고 또 카메라 셔터가 전자 셔터라는 게 채택이 돼서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의 전자 카메라의 전자 셔터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전자 셔터는 셔터가 작동되지 않고 전기 신호로 셔터의 기능을 해주는 거라 우리가 사용하는 셔터 스피드보다도 더 빠른 셔터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셔터까지도 나왔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 셔터에서 요즘은 최고가 8천분의 1초, 보통 4천분의 1초 이 정도까지가 고속 셔터로 선택이 되어 있고 저속 셔터는 30초까지가 저속 셔터인데 후지 같은 경우는 1초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 셔터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벌브 셔터. 그래서 내가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열려 있는 그래서 장노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은하수 궤적이라든가 이런 그 별을 찍는다든가 아주 시간을 좀 더 오래 줘서 사진을 찍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30초보다 더 긴 시간을 촬영을 해줘야 될 때 B셔터를 쓴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카메라마다 상당히 틀립니다. 후지 같은 경우는 B셔터가 60분이 한계예요. 60분 이상, 그러니까 1시간이죠. 1시간 이상 촬영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캐논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무한대입니다. 그냥 셔터만 누르고 있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셔터를 오픈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렇더라는 얘기고요. 이 T셔터는 전자식 카메라,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없어요. 후지 카메라에만 있습니다. 후지 카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초까지 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초 이하 2초부터 30초까지는 T셔터 로 놓고 자기가 설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약간 불필요하게 기능을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아가는 새들이 이렇게 정지 동작으로 묘사가 되는 게 고속 셔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움직이기처럼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블러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건 저속 셔터에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블러의 효과를 원한다 할 때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이런 효과는 좀 더 강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스탑 모션으로 정지된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셔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셔터의 기능을 정리해 드리면 셔터는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컨트롤해 주는 게 셔터의 기본 기능이면서 그 다음에 대상을 스탑 모션이나 블러로 표현하는 이런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게 셔터 스피드다 라는 얘기가 이게 셔터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가 있죠. 조리개는 뭡니까? 심도를 조절해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점 맞은 범위를 우리가 심도라고 그랬고 그걸 피사계 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리개가 1.4부터 보통 2, 2.8 이렇게 올라가서요.
일반적인 카메라는 뭐 2나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하면 1.4 아니면 뭐 2.8까지 있는 카메라도 있고 좀 어두운 렌즈는 5.6 렌즈도 있는데 아무튼 숫자가 작은 쪽으로 가면 렌즈의 조리개 구멍이 커지는 거고요. 숫자가 큰 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는 보통 22나 32까지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 숫자가 높아지면 조리개 구멍이 작아진다. 그래서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는 건 빛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고 조리개 구멍이 커진다라는 건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라 조리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리개 구경을 크게 또는 작게 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조리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심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쪽으로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이렇게 초점 맞은 부분은 선명하지만 뒷부분은 흐려지는 이걸 우리가 아웃포커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 초점 심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해주면 그러니까 숫자가 큰 쪽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펜포커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근경에서 원경까지 초점이 맞는 심도가 깊은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뭐가요? 조리개 구멍이 작은 거 그러니까 숫자가 큰 쪽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셔터하고 조리개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 해주면 그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피사체의 동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진이 내 사진의 주 목적이다 하면은 셔터 스피드부터 맞추시면 돼요. 나는 스탑 모션으로 찍고 싶다. 그래서 500분의 1초로 세팅을 하고요. 50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 놓고 조리기의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주면 이게 수동으로 노출을 맞춰주는 겁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게 수동으로 하는 셔터 우선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셔터 스피드부터 설정을 하고 조리개를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블러 촬영을 해주고 싶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새가 아까 흔들리는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블러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슬로우 샷다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뭐 2분의 1초나 4분의 1초나 아니면 하다못해 2초나 이렇게 장시간 노출을 줄 수 있는 슬로우 샷다로 세팅을 하고 예를 들어 4분의 1초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4분의 1초로 세팅을 해서 조리개를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주면 피사체가 흔들려서 찍히는 블러 촬영이 된다. 이게 수동으로 노출을 잡아주는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조리개를 우선으로 해주는 것도 있겠죠. 나는 심도를 깊게 하고 싶어요. 내가 사용하는 렌즈의 최소 조리개가 22다. 그럼 22에 세팅을 하고 조리개를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 포인트에 오게끔 해주면 이게 수동으로 하는 조리개 우선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웃포커스 하고 싶다 그러면 2.8에 놓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고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조리개는 개방되게 되어 있고요. 조리개를 조여주면 셔터 스피드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고 요 역할이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과가 이렇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커서를 중앙에 놓고 했더니 125분의 1초에 조리개 8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심도를 깊게 하고 싶어서 16으로 했더니 셔터 스피드는 조리개 구멍을 작게 줬으니까 빛이 덜 들어오니까 덜 들어온 빛만큼 빛을 더 받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125분의 1초보다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로 떨어지겠죠. 반대로 조리개를 오픈해가지고 아웃포커스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구멍을 8보다는 크게 했더니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이 상황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가 열리면 셔터 스피드는 빨라지고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조리개는 쪼여진다 이거예요. 상호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5가지의 샘플이 30분의 1초에 조리개 16이나 60분의 1초에 조리개 11, 125분의 1초에 조리개 8, 250분의 1초에 조리개 5.6, 500분의 1초에 조리개 4. 요 5가지는 이미지 센서에 필름에 들어가는 빛의 양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양은 똑같은데 사진에 나오는 화면 효과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조리개 16으로 찍은 건 피사계 심도는 깊어지고 저속 샷다로 촬영이 돼서 움직이는 피사체는 음동감을 나타내는 흔들려서 찍히는 블러 촬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끝을 또 보면은 조리개 4의 500분의 1초는 피사계 심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주 피사체 이외의 주변이 흐려져 나오고 피사체는 정지된 스탑 모션의 화면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출의 양은 같지만 화면 효과가 달라지는 거고 요게 조리개하고 셔터가 해주는 역할이다.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셔터하고 조리개의 개념과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신다라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능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해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조리개하고 셔터를 돌려서 그 점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